선지식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경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했는데요. 제대로 안 보이나? 네, 제대로 보이죠? 선지식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경. 근데 원래 이름은 경전의 원래 이름은 맞지마니까야 제2장 사자후 품의 추론의 경이에요. 추론의 경. 추론의 경. 이 경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뭐 읽어드리려고 이걸 준비한 건 아니고 핵심 내용을 조금 알아듣기 좋게 생활용어 비슷하게 해가지고 재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이 가르치기 좋은 사람을 살피는 기준에 대한 경. 그러니까 선지식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저 사람을 내가 가르쳐 줄까 말까, 저 사람을 내가 가르쳐 줘야 돼 말아야 돼, 어떤 그런 기준을 삼는 경이에요. 그런 기준을 삼는 경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왜 제가 이 경을 이제 했냐면 추론의 경이지만 선지식이 가르치기 좋은 사람을 살피는 기준에 대한 경이라고 했냐면, 우리는 간혹가다 스님들의 법문을 보면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법문을 하시다가. 그러면 내가 좋은 선지식을 만나면 좋겠죠. 그런데 내가 선지식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바로 옆에 선지식이 있어도 만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또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그분이 선지식인지를 소문을 들어서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선지식한테 내가 배움을 청해야지 하고 가도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선지식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거죠. 또 가르쳐 주어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아가지고 깨달아서 따끈따끈한 상태에서, 정말 따끈따끈한 상태에서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가르쳐 줬더니 비웃고 고개나 설레설레 흔들고 가버렸잖아요, 웃박가가. 그러니까 웃박가는 선지식이 아니라 깨달은 성자인 부처님, 아라한과를 증득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그것도 따끈따끈한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웃박가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내용은 내가 선지식을 만났을 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하는,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약간 변형을 했어요. 약간 핵심 내용은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좀 일상적인 용어 비슷하게 변형을 했어요. 도반들이여 무엇이 가르치기 쉬운 자질 근기들입니까? 이렇게 이제 경전에 나와요. 도반들이여 무엇이 가르치기 쉬운 자질이 있는, 근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입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얘기하는 거죠. 첫째,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악한 욕망을 가지지 않고 악한 욕망에 지배되지 않으면 이것이 가르치기 쉬운 가르치기 쉬운 자질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악한 욕망을 가지지 않고 악한 욕망에 지배되지 않으면 이것이 가르치기 쉬운 자질을 가진 사람이다, 그 얘기죠. 두 번째,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으면 이것이 가르치기 쉬운 자질입니다. 자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지 않고 자화자찬하지 않는다 이거죠. 칭찬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으면 이것이 가르치기 쉬운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성냄을 가지지 않고 성냄에 지배되지 않으면 이것이 가르치기 쉬운 자질입니다. 예.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성냄을 가지지 않고, 예. 그리고 성냄에 지배되지 않고, 그러면 가르치기 쉬운 자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성냄을 가지지 않고 성냄을 원인으로 적개심을 품지 않으면 이것이 가르치기 쉬운 자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성냄을 가지지 않고 성냄을 원인으로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이것이 가르치기 쉬운 자질입니다. 고집 부리면 정말 힘들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성냄을 가지지 않고 성냄에 찬 말을 내뱉지 않으면 이것이 가르치기 쉬운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화도 막 내고 그 화가 나가지고 막 욕설을 하고 막 말을 내뱉고 막 그런 험한 말을 배붙고 쉬운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가르치기 좋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잘못을 지적받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잘못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르치기 쉬운 사람입니다. 예, 가르치기 쉬운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예,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한테 어떠한 잘못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알고서 정말 뻔뻔하게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는 그 잘못을 지적해줘도 몰라. 미련해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지적해주는 것을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해. 그래서 부정을 해. 난 잘못한 게 없다고. 두 종류죠. 아주 뻔뻔하고 사악하고 간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둘 다 가르치기가 어렵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잘못을 지적받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적대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르치기 쉬운 자질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잘못을 지적받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말대꾸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르치기 쉬운 자질입니다. 네, 우선은 잘못을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해는 잘 안 돼. 확 와닿진 않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 와닿지는 않아. 그러나 일단은 나를 가르치는 선지식이니까 이제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숙고해봐야죠.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혼자서 깊이 숙고를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숙고하고 해봐도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봐도 도대체가 나를 가르치는 스승님이 지적을 한 그 부분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며칠을 숙고를 해봐도 또 아주 친한 같은 도반 이제 수행자에게 물어봐도 똑같이 이해가 안 돼. 그럴 때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말대꾸가 아니라 가르침을 권하는 거죠. 청하는 거죠. 권하는 게 아니라 청하는 거죠. 스승님, 지난번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숙고하고 제 다른 도반께 또 물어봐도 도대체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다시 배움을 재요청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열 번째,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잘못을 지적받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잘못을 회피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르치기 쉬운 자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요. 11번째.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잘못을 지적받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잘못에 대해 횡설수설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르치기 쉬운 자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모욕하지 않고 얕보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르치기 쉬운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배우는 사람이 스승을 모욕하고 얕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대받았다잖아요. 대받았다. 네,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13번째.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질투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는다면 질투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르치기 쉬운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십선업에 있는 내용이죠. 다 거의 이 내용들 보면 십선업 실천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죠. 예. 그 다음에 14번째.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르치기 쉬운 자질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완고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르치기 쉬운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16번째.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견해를 고수하지 않고 굳게 거머쥐지 않으며 그것을 쉽게 놓아버리면 고정관념, 자기 견해, 고정관념을 이렇게 갖지 않는 사람, 쉽게 놓아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가르치기 쉬운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도반들이여 이것을 가르치기 쉬운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전 내용에. 이제 경전 내용은 좀 길어요. 거기에 핵심 그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방불교 경전 니까야 쪽은 반복해요. 이 문장이 계속 반복해서 나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핵심 내용만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이의 내용은 맞지마 니까야인데 맞지마 까야라고 해놨네. 죄송합니다. 오타네. 이의 내용은 맞지마 니까야 출연의 경 내용을 쉽게 이해되도록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 내용, 선지식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십선업 실천 생활로 복덕을 쌓고, 복이 없으면 선지식 만날 수 없어요. 복덕과 공덕이 있어야 선지식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복을 쌓아야죠. 열심히. 선지식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십선업 실천 생활로 복덕을 쌓고 불교의 핵심 교리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여 공덕을 쌓으면서 이의 내용을 숙고하고 생활이 되도록 한 후에 선지식을 만날 인연을 기다려 보는 것이 순서인 것 같으며 혹시나 시절 인연이 되지 않아서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자등명, 법등명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큰 바위 얼굴이 나오죠. 큰 바위 얼굴. 여러분 큰 바위 얼굴에 대해서 아시나요? 어떤 시골 동네에 큰 뒷산에 큰 바위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얼굴 모양이야.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 산에 큰 바위를. 근데 그 동네에 큰 바위 얼굴이 있는 그 동네, 시골 동네에 전설이 있대요. 전설이 있었어요. 무슨 전설이냐면 이 시골 우리 동네에 큰 바위 얼굴 큰 바위 얼굴 마냥 큰 인물이 나올 거다. 큰 인물이 나올 거다라는 전설, 그런 게 있었어요. 쭉 이어오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어떤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동네에 내가 우러러 볼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런 큰 바위 얼굴과 같은 큰 인물, 그런 인물이 아마 올 거야, 나타날 거야. 그런 기대 속에서 성장을 해간 거예요. 이 큰바위 얼굴 동네의 어린 소년이. 자, 성장을 하면서도 항상 기다렸어요. 내가 저 큰바위 얼굴과 같이 존경할 만하고 뭐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큰 인물이 아마 우리 동네에서 나올 거야.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성장을 했죠. 어린 나이 때 이제 소년, 청소년, 청년, 중년. 그 과정에서 장년이 될 때까지 과정에서 큰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한 번씩 왔다 갔어요. 연설도 하고. 근데 뭐 예를 들어 시골에서 가서 큰 도시 가서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 명예를 많이 얻은 사람, 또는 장군, 장성이 돼가지고 권력을 얻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큰 인물이 돼가지고. 근데 다른 동네 사람들 전부 큰바위 얼굴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주인공은, 아니다. 내가 생각한 큰바위 얼굴의 인물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실망을 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항상 기다리면서.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그 소년, 이제 노년이 됐죠. 나이가 먹었죠. 청년에서 장년이 됐죠. 이제 손가락질을 하면서 큰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무슨 입장이었냐면 그 동네 이장이었어요. 동네 이장. 우리나라로 치면 큰바위 얼굴 동네 이장이 된 거예요. 평생 고향에서 성장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동네에서 그래도 신망이 있고 또 신뢰가 있고 그래가지고 덕망이 있다 보니까 이장이 된 거예요. 그 이장이 이제 동네 사람들 모인 상태에서 뭔가 이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꼬마들이 큰바위 얼굴과 똑같아요 얼굴이.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큰바위 얼굴과 같은 인품을 전설에 나오는 그런 존경할 만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요. 내용이. 즉 제가 왜 이 내용을 넣냐면, 여러분들이 선지식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본인이 십선업 생활 실천을 하시고 복덕을 쌓으시고 불교의 핵심 교리를 공부하시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면서 실천 수행해서 공덕을 쌓아가면서 선지식을 기다리다 보면 진짜 선지식을 만날 인연이 되면 만나겠죠. 근데 혹시나 시절이 인연이 못 돼서 안 돼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가 큰바위 얼굴의 주인공처럼 스스로 자등명 법등명 하셔서 지혜와 그러니까 복덕과 공덕이 구족되고 지혜가 증장돼서 성장하셔서 나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내가 큰바위 얼굴, 내가 선지식이 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목에 선지식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경이라고 하면서 이제 경전 내용은 맞지만 니까야 제2장 사자의 품 추론의 경, 이 부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선지식이 가르치기 좋은 사람을 살피는 기준에 대한 경,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려오네요. 아무쪼록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선지식을 못 만나더라도 큰바위 얼굴이 되는 것처럼,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자등명 법등명 하셔서 그렇게 또 그것도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